3, 2, 1.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경찰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인문학 가르치고 있는 박상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삶을 살아가는 유용한 기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도 어렵고 내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물음표들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 시작할까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정신과 의사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전체가 끌려갔고 그 수용소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전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고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루하루는 절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 안에 들어온 것은 이 수많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줘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과정까지 내가 함께 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심리학에서 의미치료를 공부했습니다. 이 의미치료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법을 깨우치는 심리학의 치료 요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그리고 신이 우리를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의미와 사명은 모두 다릅니다. 그것은 한 우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삶에 주어진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살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 심리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이 20대 젊은 청년들이 우울과 싸우느라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우울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군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수행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 사랑, 공부, 봉사활동을 심리학에서는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20대에는 제가 국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학을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제 삶의 물음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심리학의 길로 들어선 것은 30대 중반에 심리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에 매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이 의미 치료를 만든 빅터 프랭클은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고 있구나.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맙다는 표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내 사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랑을 만나서 더 가치 있는 의미를 함께 창조해낼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찾아서 여러분들 인생의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대학교,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 중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 두 개가 있습니다. 2등이 뭐냐면 바로 성장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나 스스로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인생의 선배님들 중에서 우울증을 겪지 않고 늘 밝은 표정으로 나이 드는 것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학력이 좋은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나? 아니에요. 재력이 많은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자기 성장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이 재밌으세요?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래서 나의 전공, 학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영화도 많이 보십시오. 영화, 책, 그리고 좋은 강연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수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그 멘토 이상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구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는 뭐냐면 내 인생만 행복하게 사는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초월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누는 삶, 타인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장 쉬운 행위 한 가지가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활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옆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후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어줄 때 나를 초월해서 타인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의미 찾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2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나를 믿어주고 무조건 응원해준 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줬던 사람은 누구였나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적이 있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등병이에요. 지훈아, 군생활이 어때? 너무 힘들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모, 생각보다 군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선임은 저에게 슬리퍼도 사주고 PX에 가서 제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걸 선임이 사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너한테 왜 그렇게 베푸셨대? 물어보니까 그분의 선임도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도 다음에 후임이 들어오면 너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말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줄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법 세 번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더 좋은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이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겪은 인생의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시련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혹시 있었습니까? 고통을 겪을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수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불평, 불만하고 사주팔자를 탓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이 나에게 딱 왔을 때 피할 수 없는 시련이라면 어떻게 이겨낼까?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내가 겪은 고통이 의미 없어질 때 가장 마음에 힘든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시련은 겪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시련을 마주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가 겪은 시련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시련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을 선택하는 자유와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딱 내 앞에 닥쳐왔을 때, 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걸 선택하는 자유와 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을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련이 어떤 도움이 될지 기록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슬기로운 감정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정 관리 잘 하시나요? 감정 조율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 조율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욱하고 화내지만 뒤끝 없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욱하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감정을 전혀 조율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바로 6초라는 공간입니다. 이 6초라는 공간은 우리가 감정을 조율하는 시간인데요. 이 6초 동안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 대신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을까? 화내고 짜증내는 대신에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감정 관리하나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오감을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시각입니다. 너무 화가 날 때 우리는 시각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있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거나 멀리 있는 나무를 보거나 이렇게 먼 시점, 자연을 바라보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후각은 미각과 연결되는데요. 좋은 냄새를 맡고 달콤한 걸 입에 넣는 거래요.
그 미각적인 달콤함, 후각적인 달콤함을 맡음으로써 우리 뇌에 있는 분노 게이지를 많이 낮출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청각입니다. 이 청각은요, 사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감정 조율은 편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대하면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촉각이 남아 있어요. 촉각은 뭐냐면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물기를 탁탁 털어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까지도 털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5가지 오감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불안과 공포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는 의미치료에서는 불안과 공포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발표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말을 더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멀쩡한데 발표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심하게 말을 더듬게 된 거였어요. 그때 우리 의미치료에서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너는 원래 떨어. 너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잖아. 괜찮아. 오늘은 더 떨고 말을 더 더듬어봐. 라고 저희가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너무나 황당해하죠. 내가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더 떨어, 말을 더 더듬어봐 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는요, 단 하루 만에 그 공포와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더듬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전혀 더듬지 않고 말하는 사례들이 9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안과 공포가 너무 심하다면 오히려 더 과장되게 그걸 많이 하려고 노력해 보는 걸 통해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 생활 속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기술 중에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의 효능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 많이 웃습니까? 그리고 정말 화나고 짜증이 날 때 오히려 상대에게 웃음으로 대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유머가 있었다는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매일 저녁 30분씩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머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웃긴 얘기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들려주자 만담쇼를 제안한 거죠. 그러면 오늘 저녁 내가 사람들에게 웃긴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그 유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저녁 짧은 30분 동안 웃고 박수치고 떠들면서 오늘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와 풍자, 그리고 웃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소통하는 것,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지키는 가장 유용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키워낸 사람들 어떤 비결이 있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성장 비법을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앞에 강연 초반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간의 욕구는 무슨 욕구라고 했죠? 네,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나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그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위대한 존재로 키워낸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 알로이시오 신부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는요, 자, 이분은 한국 이름도 있어요. 소재건 신부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6.25가 일어났던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딜까? 내가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삶을 몇 년이라도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을 먹고 알아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미국의 20대 청년은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부산 송도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몇 년만 봉사하고 가야지라고 했던 삶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분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돌아가실 때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계셨던 곳이 부산 송도 성당인데요. 이 부산 송도 성당에 이분이 지은 자그마한 집이 소년의 집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에서 너무나 훌륭한 청년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이태석이라는 어린아이가 이 소신부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의대에 갑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사로서 봉사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신부의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곳 톤즈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학교를 짓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의 신발 하나하나를 손으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군인들이 버린 총을 끌고 다니면서 놀고 있었대요. 그 아이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악기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악기 하나하나를 배워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40대에 이 열악한 나라에서 안 좋은 물만 너무 많이 먹어서 대장암으로 일찍 영면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이분의 인생의 한 사람, 그 소 알리오시오 신부님의 인생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초월의 극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초월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이상을 또 해냅니다. 이 속에 있는 아이 2명은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나 크게 통곡합니다.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일을 이제 누가 하나요? 신부님이 말합니다. 너네가 해야지. 이 중에 2 아이가 한국으로 와서 의사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 2 아이는 맨발로 총기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아프리카에서 놀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보고 나 또한 나의 행복을 넘어선 타인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이 신부님들이 못다한 그런 사랑의 씨앗을 또 뿌리게 되겠지요. 자기를 초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고 또 이분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또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겠지요. 자기를 초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성장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내 삶의 물음표들의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니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고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나눈 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은 느낌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함께 잘 생활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리 한 톨 정말 작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알과 보리 한 톨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이 보리가 한 50cm 정도 자라는데요. 보리의 뿌리가 과연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실험 결과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리 한 톨의 뿌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4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보리 한 톨의 뿌리가 그 어마어마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가능성의 뿌리가 얼마나
무한대의 길이일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우, 와.